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진행해보신 분들이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드시면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요즘 위고비라는 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나온 약인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사실 위내시경 하는 내시경실에 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위고비라는 걸 먹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항상 있었어요.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고 그래서 결국 또 위내시경을 하러 반복하러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지만 부작용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병원에 와서 약을 먹고 그럼 또 그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걸 대체해서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지금 또 핫하잖아요. 위고비랑 동시에. 근데 올리브 오일이 왜 핫한지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에도 그리고 피부에도 너무 효과가 좋지만 부작용까지 없는 가성비까지 진짜 좋은 그런 약보다 더 좋은 어떻게 보면 식품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 선생님들도 자주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위고비 대신 올리브 오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도 사실 위고비의 효과는 부작용도 크고 비용이 너무 비싸서 추천은 별로 안 한다라고 이제 슬쩍 말씀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환자분들한테 결국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들은 바도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영양 루틴 클럽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약으로서 해결이 안 됐던 그런데 만성피로, 여드름, 생리통, 아토피 이런 것들이 병원에 매번 가지만 고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생리통, 여드름, 만성피로, 허리 디스크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번 병원을 갔는데 똑같이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원은 어떤 나의 몸을 치료해 준다기보다는 매니지먼트에 가까워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을 먹고 또 부작용 생기니까 또 다시 약을 먹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요즘 종종 한 2주 정도 진행해 보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진짜 신기한데 피부에 광이 나요. 그리고 요즘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도 요즘 제가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1일 1 대변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 더부룩함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또 다른 루틴도 더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까지 여쭤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다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리고 내 고민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었다면 제일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올리브 오일 그리고 레몬즙을 섞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간단해요.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물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당연히 좋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담즙 분비가 뭐냐면 내가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비를 유도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원래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과거에 에사비, 올리브 오일 이런 거 안 먹고 생야채 되게 많이 먹고 닭가슴살 많이 먹고 두유, 우유, 요거트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었거든요. 진짜 저는 부모님께서도 너처럼 건강 생각하는 사람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은 제가 폭탄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여드름이 너무 심했고 피부과 마사지샵 1년에 1,5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병원 당직인데도 불구하고 이 피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부과 가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드름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리고 점점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게 자국 같은 게 또 남잖아요. 근데 자국 없애려면 또 레이저를 해야 되거든요. 레이저도 엄청 했는데 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양을 바꾸고 나서는 진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바뀌었어요. 올리브 오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많이들 드실 텐데 또 간혹 가다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 중단하는 경우가 계세요. 뭐 맛이 너무 없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겹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안 드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드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올리브 오일 효과가 일단 식욕일 잠재워줄 수 있고 장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이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처음에 먹을 때는 저도 그랬지만 뭐랄까 설사, 묽은 변이 굉장히 심해요. 이게 적응하는 단계라 그런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반드시 계속 꾸준히 먹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20g 이상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하신 거라면 계속 꼭 꾸준히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래서 이제 올리브오일을 확 중단을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계속 꾸준히 드시다가 요즘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공복 올리브 오일을 중단하면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갑자기 끊어버리면 식욕이 확 올라오고 장이 또 다시 예민해지고 피부에 막 트러블이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해놨고 또 담즙 분비도 흐름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이 다 갑자기 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그거를 뭐 장기간 갑자기 막 안 드셔버린다거나 하면 이런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기 때문에 굳이 줄이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줄이실 거라 너무 올리브유가 맛이 없고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신다면 기버터 라든지 뭐 유당 다 제거된 기버터, 뭐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셔서 유지를 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올리브오일 가장 200%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궁금해 하실 텐데 세 가지 정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공복이라고 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올리브 오일일수록 되게 맵싹한 맛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드시는 분들은 많이 매울 수 있어요, 속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올리브 오일 한 스푼과 조금 상큼함을 더해줄 수 있는 레몬즙, 그리고 따뜻한 물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생각보다 맛있고 흡수율도 빨리 돼서 거북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생식,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드시는 걸 추천을 가장 드려요. 왜냐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170도에서 190도까지 가열을 하는 요리 뭐 예를 들면 계란 후라이 같은 거는 뭐 해도 괜찮다라는 말들도 있으신데 뭐 단시간이니까 괜찮을 수는 있는데 그걸 발암물질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먹으려고 하는, 흡수하려고 하는 그 올리브유의 성분들 있잖아요. 좋은 성분들. 그게 좀 파괴가 돼요. 그러면 사실 내가 아침에 그래도 한 스푼 먹었는데 이게 효과가 반감이 돼버리니까 되도록이면 생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어려워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리브유는 20g 이상을 먹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돼가시면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한 스푼 드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점심에도 올리브유를 양껏 그냥 뿌려 먹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용성이기 때문에 음식물이랑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피부에 뭐가 난다든지 그런 이유들도 사실 혈당과 관련된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혈당이 솟구치는 그런 혈당 롤러코스터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피부에 뭐가 팍 나요. 살도 찌고. 그래서 그걸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올리브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뭔가 가열을 하지 않고 밥
다 된 밥 위에 올리브유 한 스푼 뿌려서 드셔보세요. 그게 진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간식으로도 찐 고구마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혈당을 조금 낮춰 올라가는 걸 완화시켜 주시는 게 가장 올리브유의 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살을 빼려면 포만감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올리브유는 기름이기도 하고 또 렙틴이랑 GLP-1이라는 포만감을 내 몸에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름이라고 피하지 마시고 꼭 드셔보세요. 올리브유를 어떤 거랑 또 곁들이면 좋을까요? 라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솔직히 200% 아니고 300%까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인데 올리브유랑 레몬즙 한 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올리브유는 담즙 분비를 유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담즙 분비를 유도하고 레몬즙은 산성이기 때문에 위를 조금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소화 기능이 더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부룩함이나 잦은 트림 때문에 올리브유를 드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이걸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레몬이 구연산이랑 비타민 C가 정말 많거든요. 항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도 레몬수를 오늘도 이렇게 들고 오긴 했는데 솔직히 피부의 비법이라고 하면 레몬수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리브유랑 레몬즙을 같이 드신다는 건 뭐랄까요? 좀 해독 루틴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디톡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지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무슨 디톡스를 할 게 아니라 올리브 오일, 레몬즙 이거 아침에 한 스푼 드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항염, 디톡스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해독 루틴으로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어떤 거 골라야 돼요? 라고 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올리브유를 먹어보고 그리고 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딱 5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가열을 하지 않고 냉압착으로 기름을 추출해 낸 건지를 좀 보셔야 돼요. 기름에 이 추출할 때 열을 가하게 되면 오메가6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과잉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유나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가 안 좋은 이유가 오메가6가 너무 과잉되기 때문에 내 몸에 안 그래도 처리할 독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넣어버리게 되면 또 간이 일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피부도 해독을 못하고 피부에도 올라오고 다이어트는 사실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내 몸이 다른 거에 이미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냉압착된 걸로 꼭 구매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색깔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투명하게 파는 그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이렇게 팔잖아요. 마트에 가면. 근데 이게 올리브유는 직사광선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쐬게 되면 산화, 산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산패된 기름을 저희가 마시게 되면 당연히 몸에는 염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진짜 쉽지만 산패되지 않는 방법은 그냥 유리병에 어두운 거, 뭐 갈색, 검정색, 초록색으로 된 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은 피해 주시고요. 플라스틱은 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중금속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올리브유 고를 때 꼭 봐야 되는 건데 산도 0.8% 이하인지 꼭 보셔야 돼요. 이 산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산도가 높을수록 산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가 낮을수록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0.8%는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말씀드리는 기준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0.4% 이하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0.4% 이하라는 뜻은 갓 수확해낸 올리브를 갓 짜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시중에도 0.4% 이하를 많이 파시더라고요. 그걸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보통 올리브는 유럽에서 많이 생산이 돼요. 특히 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꼭 그 원산지를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유럽 인증 마크가 있어요. 유럽 인증 마크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이렇게 스레드에 한번 올렸었는데 산도를 어디서 확인해요? 라는 말씀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산도는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G 마크 이런 라벨에는 붙어 있지 않고 보통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확인해 놓으면 계속 그거 먹으면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맛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수치를 다 확인하고 어떤 올리브유를 구매를 하시게 되잖아요. 맛을 보면 이게 나랑 잘 맞나?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여러 개를 먹다 보면 좀 거북한 게 있고 너무 쓴 게 있고 이건 과일 향이 나서 좀 괜찮네? 라는 식의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다 통과한 거면 괜찮은 거니까 그 중에서 내가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올리브 오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맛이 씁쓸할수록 사실 맵싹할수록 좀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폴리페놀, 비타민 E, 올레오칸탈 이런 좋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올리브 오일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올리브 오일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살짝만 신경 쓰면 더 좋은 올리브 오일로 제대로 내 몸이 흡수를 해서 내가 고민했던 그런 건강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골라보세요. 처음엔 좀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또 거기서 먹는 약이 더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처럼 정말 많은 장점을 줄 수 있는 걸 약 대신 먹는다 생각하시고 처음에 적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랑 같이 먹으면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고 원리는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요즘에 올리브 오일에 커피를 더한 올리브 오일 커피가 굉장히 핫하죠.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몸에 좋은 기름으로 기름을 더 태워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대사를 끌어올려줘서 좀 더 칼로리를 많이 태워줄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저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한창 유행할 때 방탄커피라고 커피에다가 버터를 넣은 커피가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거 버터보다는 기왕이면 조금 더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요즘에 올리브 오일 커피가 유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 스타벅스에서도 이 메뉴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독 섭취도 좋죠. 근데 얘가 기름기이기 때문에 좀 내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빈속에 먹었을 적에 내가 좀 쓰리고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커피랑 기름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소량만 한번 섭취해 보시거나 좀 묽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오일도 여러분 되게 비싼 엑스트라 버진이 있고 좀 덜 비싼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리브오일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게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얘를 열을 가해서 추출을 해낼수록 많이 소실이 된대요. 그래서 냉압착시킨 처음 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좋은 성분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런 걸 골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에사비도 많이 드시죠.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 씨가 에사비 드신다라고 해서 얘가 또 한창 핫하게 붐을 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에사비를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얘가 시큼한 발효된 식초류를 먹고서 얘가 지방 분해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예전부터 좀 주기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감식초 다이어트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식초를 많이 드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도 이제 한 결혼 준비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30대네요. 그때쯤에 바나나 식초 다이어트가 한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크게 되어서 깜짝 놀랐던 적도 있고 그게 지금은 이제 다시 에사비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2가지예요. 먼저 얘는 이빨에 너무 좋지 않아요. 얘가 그 산성분이 치아의 범랑질을 녹여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드시다 보면은 이가 굉장히 시리고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2번째는 이거 제가 한번 호되게 당했는데요. 저는 이거를 처음에 이거 더 많이 먹으면은 진하게 먹으면 살 더 잘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좀 진하게 타 먹었어요. 여러 번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근데 그리고 그날 바로 이제 위궤양이 와가지고 속쓰림을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해보고 이거 무섭구만. 효과에 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서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제 방송에서 한창 핫하게 나올 때 말고 주변에 한번 그거 먹고 살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찾아보시면 의외로 그거 먹고 살 뺐던 분들도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올리브오일 커피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꼭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바빠서 아침 드실 시간 없어서 아침에 공복감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이제 그냥 출근하셨다가 탕비실 가서 달달한 미스커피 몇 개 때려 드시고 과자 몇 개 드시면서 오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리브오일 커피를 드시게 되면 오일 성분이 의외로 든든하게 포만감을 유발해줘서 오전 공복을 훨씬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좀 더 대사도 활발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늘어져 있기 쉬운 오전 시간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해드리죠. 그래서 커피 중독자, 아침에 당 떨어지시는 분들, 아침밥 못 챙겨 드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올리브오일 커피라는 개념의 처음 출발점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당분은 탄수화물 내지 당분은 최저로 섭취를 하고 그 최대한의 칼로리를 지방하고 단백질로 섭취를 하면은 얘가 몸이 칼로리를 태우기 더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출발한 개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탄고지 식단을 유지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막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살은 잘 빠져요. 그거 하는 동안은 살은 잘 빠지는데 음식이라는 게 저희가 약간 사회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진 식단만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저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얼만큼 이상 뺐어요. 근데 이거 유지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친구랑도 밥 한번 먹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모임도 한 번씩 가져야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가 싸운 거 딱 먹고 이렇게 내 거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한식 위주의 식단을 꾸려주시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장점을 저희가 4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염증을 좀 억제시켜줘요.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에 좋은 올리브유를 저는 근데 커피는 두근거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올리브 오일하고 추천 조합이 또 마늘하고 토마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마토 스파게티에 한번 올리브 오일을 더해서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토마토 샐러드에다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빵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요. 올리브 오일 섭취를 고민하신 분들께 그래도 요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내가 만약에 요거를 먹는 목적이 다이어트다, 살을 빼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뭘 꼭 먹어서 살을 빼겠다 하는 거는 크게 효과를 보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식단은 내가 그날 하루 동안 먹은 총 음식의 총 합산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먹는 대신에 그만큼의 지방을 딴 걸로 빼야겠다. 내가 기존에 먹고 있는 안 좋은 지방을 얘네로 대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내가 기존에 이미 먹고 있는 식단에다가 이거까지 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얘만 해도 올리브 오일이 한 스푼에 120kcal나 되거든요. 칼로리가 더해지기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시는 만큼 내가 다른 걸 뭔가를 덜어내고 공복감을 덜어내는 용도로 똑똑하게 활용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요새 보면은 이렇게 뭐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정말 위고비보다 뭐 효과 좋은 올리브 오일 이러면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하고도 계시고 심지어는 뭐 제 채널에도 오셔서 댓글로 올리브 오일 어떻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리브 오일이 어느 정도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뭐 하버드대 의대에서도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올리브 오일을 좀 계속 먹었을 때 한 4년 정도를 따지면은 900g 정도 감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지방이랑 비교했을 때는 다른 지방을 먹으니까 뭐 오히려 0.5kg 정도 뭐 증가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른 기름 먹는 것보다는 올리브오일 먹는 게 낫다. 그 이야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식품인데 위고비보다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과대 광고랄까요? 너무 좀 과대 포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나와서 가장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맞을까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리브 오일을 대부분 드시는 분들이 공복에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뭐 공복에 먹으면 되냐 다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많이 반대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오일 공복에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공복에 먹었을 때 뭐 이득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위 배출이 뭐 지연된다, 아니면 뭐 담즙산 분비에 관련해서 좀 좋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 근거들이 사실은 좀 약합니다. 약하고 많이 없고, 그래서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올리브오일을 공복에 먹는 게 주로 어디서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정작 다른 나라 가면은 이게 엄청 활성화되어 있냐? 아니에요. 특히 올리브오일, 이제 뭐 물론 중동에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보통 이탈리아를 생각하잖아요. 이제 올리브오일의 본고장인 이탈리아를 먼저 가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올리브오일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냐? 물어보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안 먹어요. 그렇게 안 먹고, 그렇게 먹는 게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다이어트에 많이 먹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본 게 저도 그때 방송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한 19년 정도에 이제 가수 박진영님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올리브오일을 드셨다고 해요. 원샷으로. 그러면서 그거를 다른 연예인분들이랑 나와서 같이 이렇게 원샷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막 어떤 분은 드시고 막, 이게 올리브오일이 원래 좋은 올리브오일은 캑캑거리고 막 이래요. 이게 좀 매워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올리브오일이랑 막 이렇게 비타민제랑 같이 드셨던 게 방송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생소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게 도대체 뭐냐 막 이러면서 그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 유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많이 안 해요. 다른 데서 많이 안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보면은 이제 뭐 틱톡이나 뭐 인스타 같은 SNS 같은 데서 이제 뭐 올리브오일을 뭐 모닝샷, 모닝 오일샷 이래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사실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틱톡에서 유행할 만한 전형적인 이 바이럴 좀 챌린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또 어떤 분들이 간혹 나와서 올리브오일을 뭐 레몬 주스를 타서 드시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 뭐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 날씬한 분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최근에 많이 퍼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 의견 외에 이게 뭐 딱히 공복에 먹으면 근거가 있냐? 사실 근거는 많이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오히려 공복에 먹었을 때 이렇게 뭐 소화하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거나 뭐 이렇게 소화불량이 있거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공복에 기름을 드시면 니글니글한 분들 많지 않을까요? 막 토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중에 뭐 본인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막 토할 것 같았다,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 메스꺼웠다, 뭐 두통이 있었다 등등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복에 굳이 먹으려고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래 올리브오일을 보통 어떻게 먹냐면 그냥 요리하실 때 다른 기름 쓰지 말고 그냥 올리브오일 쓰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어떤 데서는 뭐 올리브오일을 가열하면 그 올리브오일의 변형이 일어나서 효능이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근거나 뭐 연구나 논문이 많이 있냐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 살이 안 빠질 만큼 엄청 큰 뭐 영향이 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공복에 드실 분은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드셨을 때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드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그냥 평소 밥 먹을 때 요리를 이제 올리브오일로 하셔도 된다.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분명 효과는 충분히 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게 이제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랑 너무 상이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명히 이렇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오일도 먹으면 부작용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품이 부작용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뭐 올리브오일이 부작용이 있다면 마트에서 이렇게 두고 팔면 사실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부작용이 있다면 그건 의약품이지 식품이 아니라서. 그래서 올리브오일은 딱히 부작용은 없는데, 이제 어떤 좀 잘못 먹었을 때 부작용이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공복에 먹었을 때 이제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다양한 뭐 설사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었을 때 그런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복에 안 드시길 좀 권유는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건 올리브오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기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담이나 췌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지방을 과다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담관 질환이라든지 뭐 담도 질환,
뭐 담석증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건 올리브 오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 기름에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에 함정이 있는 게 이게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면 뭐 올리브오일을 먹으면 뭐 대사가 싹 바뀐다, 뭐 몸의 모든 게 지방이 빠지는 몸으로 변화한다, 뭐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아침에 공복으로 드시는 분들이 보통은 뭐 티스푼 1개 정도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컵에 가득 따라서 정말 드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올리브 오일이 좋더라도 지방은 1g에 9칼로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드시면 이제 부작용이랄까요? 살이 찌겠죠.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적당량으로 먹어야 되고 아침에 공복으로 드실 때는 제 생각에는 1티스푼 정도 그리고 뭐 그거를 요리에 드실 때는 그냥 다른 기름 대체하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 오일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그냥 안 먹는 게 나은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잘 골라서 먹으면 훨씬 효과가 좋고 이게 정말 큰 차이가 나니까 꼭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올리브유는요 절대적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만 드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EVOO라고 보통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올리브 오일도 생각해보면 이게 짜서 만드는 기름이잖아요. 이제 압착을 해서 짜서 만드는 건데 이게 첫 번째 짠 거랑 첫 번째 짜고 두 번 짜고 세 번 짜고 뭐 진짜 10번 짜고 계속 끝까지 짜내가지고 막 정말 쥐어 짜낸 거랑 다릅니다. 첫 번째 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나라도 뭐 참기름, 들기름 만들 때 첫 번째 짠 거를 제일 좋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짠 기름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를 여러 번 짜면은 참기름, 들기름도 맛도 없고 이상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올리브 오일도 똑같습니다. 맨 처음 짠 게 품질이 가장 좋아요. 특히 뭐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맨 처음 짠 거에. 맨 처음 짠 거 외에는 그 항산화 물질이나 그 효능 있는 물질들이 다 줄어듭니다. 거의 없어져요. 그럼 그냥 기름 먹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죠. 올리브 오일 먹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최우선으로 보시고 그런 다음에는 사실은 좀 비싼 올리브 오일이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건 왜 똑같은 엑스트라 버진 얘는 이렇게 비싸지? 해서 보시면 보통 이탈리아 같은 데서 상을 타는 애들이 있습니다. 상을 타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전통이 있는 곳에서 나온 것들 걔네들은요 좀 가격이 비싸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가격이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격이 비싸고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져 있을수록 사실 좋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뭐 매년 상 타는 곳이 다르니까 이거를 계속 뭐 일일이 추천드리긴 어렵고 그냥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냥 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엑스트라 버진부터 찾으시고 그 다음에 좀 비싼 게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싼 게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상을 타거나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올리브 오일이 꼭 유리병에 있는 건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어떤 기름이든지 그런데 유리병에 있어야 되고 색깔이 약간 보시면 그게 약간 불투명한 느낌? 약간 뭐 녹색이나 갈색 느낌이잖아요. 그게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게 산패되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기름에. 그래서 그런 병에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선호하지 않는 게 플라스틱은 아무래도 냄새가 좀 배더라고요. 이 유리는 거의 반응을 안 하니까 냄새가 거의 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병을 선호한다는 점 말씀드려서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비싼 건 이유가 있다. 세 번째 유리병 꼭 주의하시고 네 번째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유리병이 투명한 건 절대 고르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리브 오일 이 복용 뭐 시작해도 되냐라고 좀 이렇게 좀 꺼려지시는 분들, 뭐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름을 그냥 생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뭐 크게 망설이실 건 없는 게 올리브 오일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식품입니다. 식품이고 어딜 가나 마트에 다 있고 정말 인간이 수천 년을 먹어왔어요. 뭐 이탈리아에서는 진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겠죠. 우리나라 뭐 참기름, 들기름 먹듯이 더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올리브 오일 먹고 문제됐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공복에 먹었을 때 기름이 공복에 들어가니까 조금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 딱히 부작용이 큰 게 있을 수가 없다. 단지 올리브오일 뭐 정말 많이 먹으면 기름 칼로리 때문에 살찔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는 탈릴 게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오일 부작용은 크지 않고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이 돼 있고 효과가 납니다. 살 빠진 도움이 좀 돼요. 그러면 사실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많이 없겠죠. 왜냐하면 득은 있는데 실은 생각보다 많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올리브오일 만약 생각해보고 있으셨다면 뭐 지금 당장 가셔서 사셔가지고 뭐 아침에도 뭐 공보로 드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드셔보시고 분들은 그냥 평소 요리할 때 기름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기가 참 두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이 해보셨는데 실패하고 아니면 요요하고 했던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의지력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기도 두렵기도 하고요. 그럼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이어트라면은 시간, 돈, 노력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숙제한 것만 날려도 아니면은 뭐 일하다가 이게 정전돼서 날아가도 두렵고 힘든데 다이어트는 몇 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데 이때 의지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은 내가 크게 힘들지 않고 이 시스템만 잘 짜면은 유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좀 마음을 바꿔보시면 아마 조금 더 다이어트 시작하시기가 수월하시고 쉬우실 거예요. 두려움도 훨씬 사라지고. 그래서 의지력을 또 해야 되는데 의지력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제 감량혁명 이 무노력 다이어트 하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무노력 다이어트 체중 유지 쉽게 하시고 계속 이게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채널 살빼남 살을 빼주는 남자 살빼남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한 20만 정도 되고 와서 봐주시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막 노력하세요 많이 하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 무조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의지력 안 쓰고 혼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도 한번 와주셔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에게 직접 뭐 진료를 받고 싶으시거나 나는 여기서도 받지만 어떤 내가 혼자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어렵다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뭐 몸의 문제나 건강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 한의원인 보문담 한의원 오셔서 진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